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반지름이 R인 긴 직선 도선에 균일하게 전류가 흐를 때 이때 자기장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다들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해들 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하나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긴 직선 도선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균일하게 전류를 한번 흘려보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장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상상들을 해봐요. 상상들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기장은 벡터예요. 그래서 벡터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을 해줬어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여기 반지름이 아래 직선 두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물론 두선을 엄청나게 확대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류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은 전류의 방향은 쉽게 말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흘러가요. 이걸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자기장의 방향은 두선을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여기 지금 보드마카를 얘가 두선이라고 보고 전류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고 얘를 이렇게 감싸주는 방향, 지금은 어떤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지? 그렇지?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될까?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의의 거울이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다시 이거를 보드마카를 두선으로 바꿀게요. 거리가 R 떨어진 데서 자기장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지금 요점에서의 자기장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전체 원에서의 자기장과 크기가 같을 거예요. 만약에 요점에서라고 한다면 여기를 똑같이 떨어져 있는 같은 점에서의 자기장과 크기가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암페어 고리를 잡을 때 여러분들은 원통 대칭성을 이용을 하면은 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좀 더 구체화를 시켜볼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다 기하학적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 그림으로 그리면 편해.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이 도선을 위쪽에서 이렇게 쳐다봤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눈이야. 그리고 여기가 눈썹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도선을 옆에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 뭐가 보일까? 틀림없이 여기 도선의 단면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도선의 단면을 지금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얘가 도선의 단면이야. 도선의 단면을 이 정도로 다 그릴게요. 도선의 단면은 이렇게 모양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우리는 자기장을 어떻게 된 조건에서 구할 거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도선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러면 그거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도선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거리를 소문자 R을 쓰고 얘가 더 이렇게 크다라고 한다면 도선 밖이 되겠지? 그죠? 그럼 이런 조건 내에서 구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거리를 임의로 정할게요. 그리고 그 거리를 위에서 쳐다봤을 때 여러분들은 가상의 원을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암페어 고리예요. 저는 그 가상의 고리가 만약에 이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면은 직접 한번 임의 구현을 해보면 쉬워요. 무슨 얘기? 반지름을 표시해보면 쉽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여기까지 중심까지 거리를 얘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를 조금 똑바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거는 대문자 R이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의 거리는 지금 여기서 말했듯이 도선의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간단하지? 그렇지?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평면까지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그렸어. 파란 색깔로 그렸어. 여기는 뭘까? 그쵸? 이거는 가상의 원이에요. 원통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린 가상의 원이에요. 이게 암페어 고리까지의 거리예요. 여기를 이렇게 스몰 R로 쓸게요. 그리고 여기를 명료하게 해주기 위해서 얘한테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게 암페어 고리예요. 암페리안 루프라고 해요. 얘가 암페어 고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자기장을 구하려고 해요. 이만큼 떨어진 공간 내에서 자기장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어? 어떤 법칙을? 맞아요. 얘는 암페어 법칙을 이용하면 자기장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암페어 법칙의 기본 모양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장을 구할 거야. 이렇게 암페어 법칙을. 그런데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있는 전류가 뭐를 만든 거야?
자기장을 만든 거지 바깥 공간 내. 그렇지? 아까 여러분들이 상상했듯이 얘가 전류가 바깥 공간 내에 이렇게 자기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텀이 있냐면 우리는 암페어 루프까지 거리를 이렇게 다 성적분의 증값을 여기다 의미 부여를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미소변의 길이를 만들어주고 얘를 자기장과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얘를 다 이렇게 선적분을 해주면 돼요. 이 공간 내에서의 자기장이 분포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비례 값이 이렇게 뮤대루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아직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한다면 의미 부여를 약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의미. 무슨 뜻이냐면 이 소리야. 여기 있는 적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뭐냐면 선적분을 해주라는 소리예요. 선적분.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쓸 때는 거기서는 면적분을 했잖아요. 얘는 여기서는 선적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B라고 하는 여기 벡터는 얘는 뭐냐면 이게 자기장이에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마그네틱 필드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도트 프로덕트 얘는 뭐냐면 스칼라 프로덕트겠지? 그치? 여기 스칼라 프로덕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게 미소 길이 벡터예요. 미소 길이 벡터예요. 그러면 미소 길이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아주 간단해요. 미소 길이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 이렇게 원주의를 파란 색깔로 그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암페어 루프를 이렇게 파란 색깔로 그렸다고 했을 때 여기에 미소 길이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잘게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이를 잘게 잘랐대. 그러면 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암페어 루프하고 같은 접선의 같은 방향이 될 거예요. 워낙 잘게 잘랐으니까 같은 방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 얘는 뭐냐면 이거는 투자율이에요. 투자율. 물론 진공에서의 투자율이에요. 투자율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여기는 전류는 어떤 전류라고 하냐면 얘는 알짜 전류인데 알짜 전류예요. 알짜 전류 넷 커런트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암페어 골이 안쪽에 있는 실제 전류를 뜻해요. 이거를 우리가 알짜 전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여기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일단 이 그림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먼저 해봤어. 여러분들은 오른손 법칙을 써서 구하면 쉽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방향을.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지금 여기서처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니까 실제 전류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는 걸 보면은 내 눈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내 눈 쪽으로 날아오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전류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전류 방향. 전류 방향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내 쪽으로 이렇게 날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감았던 것처럼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들로 튀어나가고 있어. 손으로 이렇게 감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자기장의 방향은 맞아요.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겠지?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알아낸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방향은 지금 카운터클락와이즈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들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요즘에서의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전류의 방향이 아니라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는 접선 방향이 되겠지? 접선 방향?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풀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그리면은 사실 자기장은 여기에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지금 얘와 같은 방향이 될 거예요. 물론 벡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장도 지금 보면은 벡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둘 사이의 사이값은 여기 세타는 얘는 0도라는 소리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를 풀 때 이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페어 법칙도 이해를 했고 여기에 있는 지금 실제 현상을 이렇게 기하학적 구조로 만들어서 지금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지?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돼? 암페어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이 현상을 암페어 법칙에 적용시켜서 쭈루루 전개하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쉬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개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겠지.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이제 쓸게요. 얘는 선적분이야. 그리고 여기에 자기장과 그리고 미소 길이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조금 아까 뭐라고 썼냐면 여기는 스칼라 프로덕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크기로 쓰게 되면은 얘는 원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될 거야. 자기장이 있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고 DS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여기 기하학적 구조를 그리면서 뭐라고 그랬어? 미소 길이 벡터와 자기장 사이는 각도가 몇 도? 서로 평행이에요. 각도가 0도야. 그러면 코사인 0도면은 얼마? 1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줘도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자기장을 앞으로 뺐었을 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자기장은 앞으로 빠질 테고 이쪽에 ds 꼴이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분 얘의 의미를 부여를 하면 돼요. 얘가 뜻하는 건 뭘까? 얘가 뜻하는 건 여기는 얘는 뭘 뜻해요? 맞아요. 쟤는 원형고리의 미소 길이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원형고리의 미소 길이 요소가 이거니까 다 더했어. 그러면은 전체 이만큼의 원의 수학적으로 말하면 원주율 길이가 다 똑같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원주율 길이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길이를 잘게 잘라서 다 더했어. 그러면 잘게 잘린 길이를 다 더하면은 전체 2파이 r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자기장이 빠지고 얘가 2파이 r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의미부여를 하면은.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는 실제 뭐가 있었어? 이쪽에는 원래 u 제로의 i가 있었지? 여기는 이렇게 투자이도 있고 전류 i가 이렇게 있는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물론 전개를 제가 여기에서 그냥 직접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기장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얘를 여기를 나눠주면 되니까, 그렇죠?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렇게 투자율과 알자 전류를 2파이 r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얘가 뜻하는 거는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공간까지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줬구나. 거기까지 자기장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기장을 구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 첫 번째 이렇게 먼 거리 도선에서부터 바깥쪽에서 자기장의 크기를 구해본 다음에 이제 도선의 안쪽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를 구해본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이쪽에 있는 필요대로 쓴다고 한다면은 두 개 길이 비율로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어떤 게 크겠어? 당연히 이렇게 도선까지 거리가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하학적으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그릴 건데 도선의 반지름은 먼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지금 도선의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도선 내부의 영역에서를 구할 거야. 그러면 도선 내부의 영역은 이번에는 여기 빨간 색깔로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암페어 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암페어 불이에요. 빨간 색깔이. 여기 암페어 불이가 지금 보면은 아까 밖에서는 파란 색깔로, 그리고 지금 안쪽에서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아주 간단하죠? 먼저 우리가 여기까지 밖에까지 이렇게, 이거는 도선의 길이인 거지.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까지 여기까지 거리는 스몰 r이라고 쓰고, 이게 구하려고 하는 암페어 불이까지의 거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전류는 여러분들 쪽으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은 얘가 전류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고 감싸면은 얘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번째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는 이쪽에서 전개시켰던 이 논리를 따라서 그대로 해주면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는 그걸 해주면서 하나만 고려를 해주면 돼. 어떤 걸 고려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는 알짜 전류를 고려를 해주면 돼요. 이걸 왜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 가요? 알짜 전류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거는 도선 내부에 있기 때문에 도선 전체를 통과하는 전류와 도선 안쪽을 여기만 통과하는 전류 사이에 비율로 여기는 알짜 전류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걸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도 암페어 법칙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그냥 직접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테고, 원래 미소 길이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쪽도 똑같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소 길이 벡터를 여기 거리를 잘게 자를 거야, 길이를. 그러면 얘 방향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자기장의 방향도 그냥 여기 파란 색깔로 그릴게요. 접선 방향인 거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미소 길이 벡터나 여기 자기장의 방향 자체 이 둘 사이는 지금 몇 도냐면은 세타는 0도예요. 0도. 그렇죠? 같은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생략하고 직접 이쪽으로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자기장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뭐가 되겠어? 얘도 원형 길이의, 원형 고리의 길이 요소의 합이 되겠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빨간 색깔로 쓴 빨간 색깔 그림으로 그린 이 기하학적 구조의 원주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2πr로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그래놓고 우리는 여기다 어떻게 쓸 거냐면 뮤 제로의 i예요. 얘가 알짜 전류야. 알짜 전류인데 이번에는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제가 ENC라고 이렇게 붙일게요. 인크로즈 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돼서 닫힌 안쪽 면이라는 소리예요. 닫힌 안쪽 면에 알짜 전류만을 고려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를 구해야 돼요.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중간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체 면적을 통과하는 전체 전류와 요 면적, 여기 빨간색 안쪽 면적을 통과하면 전류의 비율을 생각을 해주면 쉬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참고해놓고 쓰게 되면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전체 면적의 전류,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렇게 인크루즈 되어 있는 안쪽의 전류, 이거는 틀림없이 면적 비율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원형의 면적은 얼마가 돼?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틀림없이 파이 r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두 선의 표면까지 거리가 될 테고, 그리고 우리는 위쪽은 어떻게 될 거냐면 파이 r 제곱일 텐데 여기는 암페어 고리까지 이렇게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알짜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는 없어질 테고 얘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r 제곱이 될 테고 여기는 스몰 r 제곱이 될 테고 전류 i를 이렇게 곱하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자기장 입장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헷갈릴지 모르니까 그냥 2πr까지 이쪽을 안 넘기고 하고 모양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할게요. 뮤 제로에 여기는 r 스퀘어에 스몰 r 스퀘어에 i 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 2πr로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2파이 r은 요놈하고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파이에 여기 대문자 r 제곱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뮤 제로에 i가 있을 거예요. 투자율이 이렇게 있고 i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r은 아래 거는 약분되고 위 거 하나만 남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로 써줄 거예요. 따로 써준 이유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써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의 크기예요. 그쵸? 우선 안쪽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여기 잠깐 의미 부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의미 부여를 여기에다가 잠깐 해볼게요. 의미.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거예요. 미식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자기장이 거리 어디까지? 암페어 루프까지 거리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R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에? 암페어 루프까지 거리에 비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본다면 만약에 R이라고 하는 길이가 여기 우리가 잡은 암페어 고리를 만약에 0 센터에다 잡았어. 이렇게 센터에다 잡았어.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자기장의 크기는 여기다 0 들어가면 답이 0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게 두선 안쪽 가운데 센터에서는 얘는 자기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는 우리가 잡는 암페어 고리까지 거리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두 선까지 거리, 이게 두 개가 같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빨간 색깔 선이 검은 색깔 선하고 오버랩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때 이때가 자기장이 제일 셀 거야. 아까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대문자 r을 넣으면 r 하나가 약분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2파이 대문자 r 두 손까지 거리가 나올 테고 뮤 제로에 r 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자기장의 최대치가 돼요. 최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거는 긴 직선 도선에 여기 단면에 고르게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때예요. 그렇죠? 바로 이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두 선의 밖쪽에서 그리고 두 선의 안쪽에서 어떤 걸 구했어요?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를 이용해서 구했어? 맞아요.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암페어 법칙을 얘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암페어 법칙을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쉽냐면 얘를 위에서 내려다 봤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기하학적 구조로 처리를 했어요.
이해갔죠?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물론 지금 여기 보이는 파란 색깔 고리, 그리고 이 아래 보이는 빨간 색깔 고리, 이거는 암페어전 루프라고 하는 암페어 고리예요. 이 고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전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서 의미 부여를 해서 이것처럼 지금 보면은 추천해야 될 건 이건 거지. 여러분들은 전류의 방향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처럼 미소 길이 요소하고 자기장 사이의 관계, 이게 도대체 각도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방향은 같은지 다른지를 결정을 해서 암페어 법칙의 즉을 그대로 전개시키면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길이 요소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여기서 선적분이라고 했잖아. 선적분이야. 그러니까 이 둘레를 다 접근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입장에서는 원주율을 리파이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면 돼요. 단지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신경을 쓰면 돼요. 어떻게? 이게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고, 같으면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런 문제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심화학습을 하면 돼요. 심화학습은 어떤 걸 해보면 되냐면, 여기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파란 색깔로 쓸게요. 심화학습? 무슨 얘기냐면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에서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솔레노이드예요.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아주 간단해. 이런 도선을 나선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감아놓은 거야. 빽빽하게 감아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솔레노이드는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런 도선에다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냈어요. 그러면 이 안쪽 공간에 자기장이 생겨요. 물론 바깥에도 생겨요. 하지만 바깥 공간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바깥 공간에 생기는 거 약하다고 볼게요. 바로 이런 경우, 이것처럼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자기장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기장은 얼마인가 하는 걸 꼭 한번 구해봐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암페어 고리를 어떻게 잡는 게 유리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여기에 바로 암페어 법칙을 기하학적 모델을 만든 다음에 암페어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